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그렇다면 실록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실자는요, 실제, 실,록은 기록할 록, 그러니까 실제를 기록한 책이다. 조선 왕조, 조선 왕이 다스리던 그 기간을 실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기록했냐면 날짜별로 기록했습니다. 태조 1년, 태조 2년, 태조 1년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렇게 기록한 거를 우리가 편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조선 왕조 실록은요,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보 15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은 태조 이성계, 조선을 세운 태조부터 철종, 그러니까 1392년부터 1863년까지 25명의 왕을 통치기간 472년을 그리고 17만 2천여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조선의 왕은 27명이죠. 근데 여기는 25명이라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면 고종과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이 제외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실록들은 사관들이 기록을 하고 정확한 절차가 있어요. 하지만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에 의해서 주도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식 실록으로는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곡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실록 한번 볼게요. 실록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조선왕조 실록이 있다면 고려왕조 실록은 있을까요? 고려왕조 실록은 지금까지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없어졌다고 해요. 반면에 조선왕조 실록은요, 다행히 남아있고요. 그 이유는 여러 곳에 분산 보관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거 이제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이 2077책이 만들어졌어요. 한 권의 두께가 1.7cm. 이거를 2077을 이렇게 쭉 쌓아 올려보면 아파트 12층 높이래요. 엄청난 양이죠. 여기 있는 2077권을요, 7책을 보통 사람이 하루에 100쪽을 쓰면 약 한 4년 3개월 정도 써야 될 분량이래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기록을 남겨놓은 거죠. 아까 고려왕조 실록은 사라졌다 그랬죠. 반면에 조선왕조 실록은 남아있었던 이유가 여러 곳에 보관했기 때문이죠. 그거 한번 조금 더 선생님이랑 살펴볼게요. 그렇게 실록을 보관하는 곳을 사고라고 하거든요. 조선 전기까지
조선 전기까지는 4대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4곳에 분산 보관을 했었대요. 서울에 있는 춘추관, 여기가 서울이거든요. 그 다음에 충주, 전주, 성주, 이렇게 4군데서 보관을 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춘추관 다 타버렸어요. 충주 타버렸어요. 성주 타버렸어요. 남은 곳이라고는 전주사고에 있는 조선왕조실록만 남았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광해군 때, 그러니까 임진왜란 직후 때 이거를 전주에 있는 이 사고에 있는 실록을 다시 모든 2077책을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5곳에 분산 배치해요. 자, 일단 중심지인 서울의 춘추관에 하나. 근데 이번에 분산할 때는요, 어떤 전쟁이 나서 이렇게 소실되거나 불타지 않도록 산속 깊숙이 얘를 보관을 하는데요. 자, 묘향산, 태백산, 오대산, 강화도의 정족산. 그러니까 이 실록이 소실되지 않도록 이런 방법을 이제 찾아낸 거죠. 근데 여기서도 안타깝게 그 춘추관에 있던 거는요, 1624년 이괄의 난 때, 이괄의 난 때 이제 소실됩니다. 여기 보면 태백산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요, 848책이 지금 남아있고요. 오대산에는요, 74책이 남아있습니다. 정족산에는 그래도 가장 많은 1187책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조선왕조실록이 전체가 2077책이라 그랬죠? 여기 있는 것들이 그래도 합쳐져 가지고 당시 조선 왕의 조선시대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남한에 남아있는 거고요. 여기 묘향산이 이제 북한이에요. 여기는 북한의 김일성대학교, 북한 김일성대학교에 또 조선왕조실록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록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사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TV나 영화 보면 왕이 신하들과 이야기할 때 그 옆에 앉아가지고 기록하는 사람 혹시 봤어요? 못 봤다면 그 TV나 영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왕 옆에는 항상 기록하는 그 사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왕의 모든 말과 행동까지 다 기록을 해요. 이 사람들은요, 목숨이 위험해도 꾸며내지 않고요, 없던 일을 있던 것처럼 쓰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 태종이 사냥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자기가 말을 잘 타는데. 그래서 이제 창피하니까 사관에게 이야기했대요. 사관아, 야, 이거 적지 마라 이야기했는데, 사관은 그것까지 기록을 했어요. 태종이 말에 떨어진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나에게 이야기했다. 그게 태종실록에 남아 있어요.
정확히 언제냐? 태종 4년 2월 8일의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죠? 여기 있는 실록은요, 정치, 당시의 경제, 그리고 사회, 사상, 과학기술, 음악, 미술, 문학, 그리고 왕부터 백성까지 모든 생활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다 망라되어 있죠. 이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왕조 시대의 왕의 의지와 어떤 기록의 어떤 기술, 그리고 오랜 동안 기록한 시간의 어떤 성숙함, 그리고 사람들, 이 모든 것을 갖췄던 게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선조실록에는 이순신과 거북선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이 남아있고, 세종실록에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그 과정과 원리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양에도 실록과 비슷하게 남아있어요. 하지만 서양은요, 정치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근교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중국은요, 우리보다 더 왕의 역사는 긴데, 실록처럼 남아있는 거는 200년밖에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폄하와 왜곡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일본은요, 오직 20년의 기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실록들이 만들어진 과정을 좀 살펴보면, 신하들이, 아까 사관들이 매일 적는다 그랬죠. 그거를 사초라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사초는 이 초가 초고초예요.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어떤 글들이다. 그 왕의 이야기를 쓰려면 엄청 빨리 써야 되겠죠, 사관들이. 그래서 이 사초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잘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다 모아놓거든요. 어디에 역사책을 만드는 춘추관이라는데 다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죽으면 이를 바탕으로 이제 실록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 왕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왕이 살아있을 땐 만들지 않고요. 왕이 죽게 되면 이제 그걸 기록했던 사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초들을 가지고 이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서 이제 하나의 실록을 만들어요. 이 실록을 만들 때는 사초 플러스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에서 썼던 기록, 승정원 일기, 그 다음에 당시의 상소문, 이런 거가 잘못됐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각 관청의 기록, 당시 관청의 기록, 그리고 뭐 개인 일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사초와 함께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기록해요. 그게 바로 실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뭐 태종실록, 뭐 세종실록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록이 아닌 책이 3개가 있어요. 우리 조선왕 중에 쫓겨난 왕들이 있거든요. 연산군, 광해군, 그 다음에 노산군이라고, 그럼 단종 알죠? 단종. 이렇게 3사람 거는요, 실록이라고 붙지 않고요. 실록 대신에 누구누구 일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모든 것을, 조선왕 때의 모든 것을 기록한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기록물인 조선왕조 실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